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타임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중증, 응급 등의 진료를 제외한 일반 진료와 수술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수술실 가동률은 3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내일 의사협회 집단 휴진에는 다른 대학병원과 개원의까지 동참할 것으로 보여 의료 공백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4곳에 소속된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진료를 중단합니다.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가 시작된다며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진료하는 교수 중 55%인 520여 명이 진료실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는 전체 진료가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수술실 가동률은 기존 63%에서 30%대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응급 중증 환자와 분만 신장 투석실 등은 휴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병원에 다니는 비응급 환자는 피해를 입어도 되냐며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내일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개원의 휴진 신고율은 4%에 그쳤지만 오전 진료를 마치고 오후 의협 집회에 참석하는 반차 휴진 참여율은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사협회는 어제 의대 증원 재논의 등 3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수용하면 휴진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불법적인 휴진을 전제로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집단 진료 거부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선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전국 4개 광역별로 매일 1개 이상의 당직 병원을 편성하는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지난 대선 국면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는 이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그 대가로 신 씨에게 인터뷰 닷새 뒤에 책 3권값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준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한 전 장관이 앞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0년 4월과 7월에는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라디오 방송에서 발언하며 한 전 장관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논란이 거세지자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돌연 입장을 번복해 자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검찰 관계자에게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해당 발언들에서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한동훈 전 장관은 국민들에게 목적을 위해 직권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2020년 4월에 했던 추측성 발언은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봤습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전 장관으로부터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행정일부는 최은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놓고 여야는 공방을 계속했습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을 추가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정부 대북특사였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판단은 역사와 국민이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주당 법사위가 나서고 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청래 의원이 이 대표 재판부 판사를 비하하고 나섰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판사 탄핵 운동을 벌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이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듯하다고 했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지난 지 열흘째라며 어린아이처럼 징징대지 말고 집권 여당답게 얼른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대1 원구성 협상 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사흘이 지났지만 묵묵부답이라며 떳떳하다면 토론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을 향해선 국회법은 의장에게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무례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 보시기에 합당한 결론을 내달라고 여야에 주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멀지 않은 시간에 자신이 결론을 낼 거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경북 영천 돼지농장에서 올 들어 네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해 방역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북도는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긴급 방역에 나섰고 농장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박준우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북 영천의 한 양돈 농장. 돼지 2만 4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대규모 농장입니다. 지난 10일부터 돼지가 한두 마리씩 죽자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신고했고 경북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검사한 결과 그젯밤 돼지 13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 들어 경북 영덕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 파주, 강원 철원에 이은 네 번째 발병입니다.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해당 농장 돼지 11,000여 마리를 매몰한 데 이어 내일까지 나머지 13,000여 마리도 매몰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반경 10km 이내 농장 5곳, 돼지 12,000여 마리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추가 양성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농장이 새끼 돼지를 생산하는 종돈장이어서 돼지를 분양받은 경북과 경남, 강원 농가를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의성지역 야생 멧돼지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양돈 농장마다 멧돼지 기피제를 살포하고 소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구 경북 지역 양돈 농가와 도축장,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해 오늘 밤 10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춤이나 음악 등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을 위한 이른바 K컬처 연수 비자가 시범 도입됩니다. 또 정해진 기간 동안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단기권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박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확산 전에 90%까지 회복됐지만 관광 수입 회복세는 더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체보다 개별 여행이 늘고 쇼핑보다 문화체험을 중심으로 관광 문화가 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변화에 맞춰 방한 외국인의 편의를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춤이나 음악 등을 배우러 오는 외국인을 위한 K컬처 연수비자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 머물며 일하면서 관광도 하는 이들을 위한 장기 체류 비자, 이른바 워케이션 비자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관광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크루즈 입항 시 수속 시간도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단기권도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1일권은 5,000원, 5일권은 15,000원 등으로 가격을 정해 대중교통 단기권을 도입하면 외국인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0명 남짓한 소규모 단체 관광객을 위해 렌터카도 빌리기 쉽게 바꾸고 기차역에서 숙소까지 짐을 옮겨주는 등의 편의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K-팝 행사와 연계한 특별 관광 상품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의 방한 계기인 K 콘텐츠와 연계해 지역 관광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 문화환경 보존 지역 등지에 주변 개발을 지원해 더 다양한 관광 상품을 선보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앞으로 2년 동안 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기존 8만 호에서 12만 호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추가된 4만 호는 무주택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축 매입 임대주택 15,000호, 전세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든든 전세 15,000호, 경매를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 10,000호 등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중학교 학생들의 영어 성취 수준이 오르는 등 코로나19 이후 성취도 하락 추세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지난해 9월 실시한 2023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교과별 성취 수준은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거나 유의미한 상승이 있었지만 고2 수학의 기초 미달 비율은 전년도 15%에서 지난해 16.6%로 확대돼 수학 과목의 기초 학력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 남부와 전남, 영남 지역 곳곳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33도, 대구 34도 등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돼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제주도는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자외선이 매우 강해 오존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0도, 강릉 2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과 안동이 33도, 부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에서 3.5m로 높게 일겠고 해상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로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타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